하겠습니다. 제3 발표는 조선일보 말뭉치 구축과 활용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김한생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의 김한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년 전에 구축을 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일보 말뭉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엄청난 일을 이제 관심이 있어도 사실은 지원이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든데요. 조선일보 이제 창간 100주년을 맞은 그런 그 기념 프로젝트로 20세기 전반기 조선일보 텍스트 변환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목적은 20세기 전반기의 조선일보를 일반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따 토론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검색하고 읽을 수 있도록 변환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920년의 창간 후부터 1940년 폐간 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이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일종의 조금 짧기는 하지만 통시말뭉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통시말뭉치를 구축해서 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 좀 문제가 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일 뿐인데 우리가 통시말뭉치를 구축하다 보면은 없는 자료를 최대한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그 당시의 언어 자체라고 이제 오인을 할 소지가 있고 또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남아있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장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생각해 보면 지식층의 언어만 반영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래된 데이터를 기계 가독형으로 변환해서 주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이제 통시말뭉치를 구축할 때 이 단점을 그래도 이 조선일보 말뭉치는 조금은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100년의 신문 역사를 다 포괄해서 볼 수 있게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또 오류를 최대한 매뉴얼로 잡도록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일보 말뭉치가 어떤 말뭉치인지를 조금 살펴보면 현존하는 신문 말뭉치 중에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문의 데이터고 이 검색 시스템에서 최근의 신문까지 다 한꺼번에 조금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점을 약간은 조금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신문 안에 지금처럼 정보적인 텍스트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일반인의 잡문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작품 같은 것들도 다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지식인들의 현학적인 글만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뭉치를 현대어로 변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현대어로 변환하는 것만을 이제 그 프로젝트의 범위로 삼았는데 저희의 전 단계에서 이제 전문 그 디지털화를 하는 업체가 그 인쇄물로 되어 있는 신문을 디지타이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텍스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대어화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 단계까지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가 현대어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보고
뭐 원문을 확인해서 이거 이상한데 내용이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보면 한자로 오인식했다든지 뭐 이런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그 저희의 작업은 여기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일 텐데요. 외래어 표기를 표준화하고 옛 표기를 변환하고 또 띄어쓰기와 구두점 추가 작업을 하고 너무 어려운 어휘는 풀이를 좀 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공을 들였어야 하는 부분이 이제 단음절 한자 용어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변환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국문과 학부생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고요. 대학원생들도 같이 작업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그 검수를 했는데 저희 이제 그 남기심 선생님이라든지 서상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그 이제 연배가 높으신 이런 그 자료를 계속 다뤄오시고 예전의 언어를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모두 함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단계에서 디지털화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을 제가 앞에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신문 원본에서의 표기 오류를 저희가 현대어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가의 감을 서가의 감에 섞어 놓으면 어린아이라도 구별할 수 있으니 이런 그 표현이 있을 때 이 감이라고 하는 것에 한자가 달리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디지타이징을 하는 업체에서는 발견을 못 하다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현대화하면서 이제 발견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글자가 오인식된 것을 틀이라든지 이제 한자와 한글을 헷갈리기도 하고요. 방향의 오류도 있고 또 이제 100세 이상의라고 왼쪽에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100이 없어졌죠. 이렇게 누락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원문을 보시면 사실상 그 한국어 문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한자가 대부분인 혹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또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 현대어로 변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래어 표기의 표준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쌍이죠. 예전의 표기와 지금의 표현을 이제 매핑을 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 음절 간의 결합 강도도 계산을 해서 조금 자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변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있다라고 할 때, 되었다라고 할 때, 또 여기 맨 아래 얻다라고 할 때 시옷을 하나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어미가 붙는 요 결합은 사실은 좀 흔치 않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그 시각화된 자료를 이 조선뉴스 라이브러리 100 주요 콘텐츠에 왼쪽에서 두 번째죠. 옛기사 현대어 변환. 이 100주년 기념 사업의 여러 가지 검색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그 중간에 이제 한자가 섞여 있는 제목 바로 위에 보시면 원문, 그 다음에 원문 플러스 한글, 그 다음에 현대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원하는 대로 옵션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원문의 그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원문하고 한글, 원문의 텍스트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원문과 한글을 같이 보려면 맨 왼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현대어만 보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요것만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원한다면
이렇게 바뀌기 전의 형태는 어땠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룹으로 진행한 연구도 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연구도 있는데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통시말뭉치라고 짧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통시말뭉치를 활용해서 어휘 사용 변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지금 이제 통시말뭉치의 장점을 살려서 조선일보 말뭉치를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봤냐면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한국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굉장히 거시적인 주제기는 한데 이왕 조선일보라고 하는 계속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합성어군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20년의 간격을 두고 1920년대와 1940년대에 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합성어들을 봤더니 1920년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자본주의였고요. 그 다음이 공산주의, 그 다음이 제국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4%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으로 가서 20년이 흐르고 나니까 민주주의가 42%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도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났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인베딩 결과를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민주주의와 연관도가 높은 어휘 중에 이제 유의미한 것으로는 독재정권, 집산주의, 국민주의, 동맹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극단적인 어떤 가치들인데 이 극단적인 가치들이 모두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각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정립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전부 우리는 민주주의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던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940년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이 잡히면서 1920년대에 그 같이 엮이던 부정적인 어휘들이 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광복과 함께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다양한 가치들이 신문에 언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도 조금 해봤더니 이제 6개의 주요 클러스터 중에서 1군, 3군 정도의 클러스터가 사회주의와 관련이 됩니다. 0부터 시작해서 5까지니까요.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에 다 모두 존재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40년대에 들어가니까 국가의 정부 수립, 정당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함께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룹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통일은 논의로만 그친 잔상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사전 편찬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기존의 연세대학교에서 연세 한국어 사전이라고 하는 5만 단어 수준의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전을 지금 훨씬 몇 배가 되는 규모의 현대어 사전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 표제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조선일보에 나오는 어휘들을 이제 조금 그 표제어로 추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엑셀의 자료고요. 이것을 실제로 이런 식의 사전 원고로 만들어서 이제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1번과 2번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고 사전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이고 두 번째 뜻 의심할 것도 없다.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은 저희가 조선일보 말뭉치를 분석하면서 새로 발견하게 된 그런 뜻이라서 별도의 한자도 지금 다르고요. 그래서 별도의 표제어로 연세한국어 사전에 이제 포함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 쪽 접근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제 조선일보에서 저희가 이런 그 데이터 구축 및 가공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로 뽑아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브 프로젝트처럼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이 여러 개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나머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한 100년 동안 기사를 써온 조선일보의 기자들 중에서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스타 기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까지 조선일보의 차원에서 조선일보 사측에서 볼 때 어떤 기자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기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뽑았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를 기사에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문일평 기사에서는 조선, 말꽃, 여성, 사람, 고려, 일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런 것은 이제 기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로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삼석의 경우에는 생각, 말, 사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개인의 고뇌를 통한 생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이제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명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말, 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홍명희의 텍스트에서 사람, 집, 주인, 하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홍명희가 어떤 배경으로 주로 글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드투백을 좀 활용을 해서 말이라고 하는 어휘하고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어휘를 각각의 여러 명의 어떤 기자들의 것을 이제 좀 살펴봤더니 문일평은 말을 외교, 정치, 자본, 영국, 미국 이런 그 정치와 관련한 단어들하고 많이 같이 썼고 염상섭은 이제 공부, 염려, 잔소리, 걱정 이런 것과 많이 썼고요. 이광수의 경우에는 소리, 장편 소설 이런 그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한용운에서는 이야기, 말소리, 듣기처럼 아예 말과 유사한 어휘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홍명희의 글에서는 말씨, 말다툼 이런 어휘들이 말이라고 하는 어휘와 함께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한국어 접사의 생산성 분석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냈는데 그때 이제 그 접사의 생산성을 분석하면서 통시적인 어떤 흐름을 간단하게라도 보고 싶어서 이 조선일보 말뭉치를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사의 생산성이라고 하면 이미 생산된 접사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미 생산된 파생어들을 가지고 보는 그런 이제 기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이 접사가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어휘를 생산하겠구나라고 하는
잠재 생산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토론문도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자료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분석을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잠재 생산성을 이제 뭔가 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서요. 일단은 이제 파생어의 종수를 중심으로 해서 100년 동안의 시기적인 분포를 봤더니 이제 중의성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 그 중에서도 또 한자어는 너무 중의성이 높아요. 접사들이 뭐 자나 인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중의성이 높아서 고유어로 된 그런 이제 전미사를 가지고 100년 동안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나타났나 이것을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투성이, 쟁이 요 두 가지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생산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뱅이나 아치 같은 것은 거의 안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저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접사가 생산해낸 파생어의 목록을 쭉 뽑고 그 파생어들이 100년 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김일환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말뭉치 작업한 결과를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부럽고 그동안 고생하신 게 저는 충분히 잘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뭐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보다 동아일보 작업을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는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자료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만 재원은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동아일보는 데이터 구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더 늦게 시작한 조선일보는 그래도 연세대 김한세 교수님 팀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구축하신 자료가 1920년부터 1940년까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발표에서 보여주신 내용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안에 엄청난 거의 진짜 엄청나게 이상한 데이터가 많았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변환과 관련한 그 질문 3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짧은 발표 시간 동안에 구축 과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걸 또 활용한 연구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주로 이제 큰 줄기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한자 변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한자 한글 매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음법칙 처리를 위해서는 또 띄어쓰기도 손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중 한자음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과정의 일부를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기 변환도 그냥 음절 강도하고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 모델을 적용하셨다라고 아주 약간 무슨 맛집의 비밀 아주 레시피처럼 핵심적인 얘기를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이따가 혹시 일부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저거는 이제 아마 조선일보 측과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접근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표기 변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저런 어휘까지 과연 변화를 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제가 이 예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배차를 커피차로 이제 정규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건 뭐 정규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그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휘로 변환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공개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신 거죠? 아무래도. 네, 이상입니다.